키우면서 엄마도 성장하는 채널. 안녕하세요. 맘스라디오 김태은입니다. 여자는 사업을 모른다는 헛소리가 지겨워서. 네, 굉장히 공감되면서 전곡을 찌르는 책 제목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여자는 사업을 모른다는 헛소리가 지겨워서 창업을 한 엄마가 있습니다. 딸이 4명이나 되고요. 딸 4에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는 이 워킹맘. 돈도 백도 학위도 크게 넉넉하지 않은 이 엄마가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그래서 뉴욕 비즈니스가 선정하는 50대 급성장하는 기업의 여성 기업가가 되었는데요. 이 레건은 이 첫 장부터 상사한테 혼쭐이 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상사는 넌 정말 몰라. 너에겐 기업가의 피가 한 방울도 없어. 라고 혼쭐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마음속으로는 씩 웃고 있었죠.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퇴사를 할 거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책의 저자 레건은 2년 정도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그 틈틈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창업을 시작합니다. 네, 정말 엄마들 대단하죠. 아이들이 자면 사실 하루가 정말 끝났다. 정말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헛헛한 마음에 야식을 즐기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 레건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레건이 가진 아이디어는 모슬리 모포라고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까슬까슬한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천연 모슬리 모포를 가지고 속삭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대기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천연이고 질이 좋은데 비해서 또 아이들은 이렇게 꽁꽁 싸매주면 안정감 때문에 잘 잠을 잔대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 없었던 거예요. 틈새 시장이었어요.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대량 생산되는 그런 육아용품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건은 친구와 함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공동 투자해서 아이들 이름을 따서 아데나 나이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굉장히 성격이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고 또 권위에 도전하거나 또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2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4살 때 엄마가 안 돼! 라고 했다는 이유로 엄마가 잠시 밖을 나간 사이에 현관문을 걸어 잠궜다고 합니다. 좀 반항적인 성격도 좀 있는데 레건 이제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건은 그 반항 기질과 또 누구도 좀 잡아주지 않았던 그런 가정 탓에 학업에서 손을 떼고 거의 파티 위주의 삶을 살고 방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방황하던 삶에 이제 아버지께서 레건 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어울리니까 영업 쪽 일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줘서 레건이 이제 영업 일로 회사를 취업했는데 진짜 정말 잘해갖고 최고 영업사원 막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촉망받고 리더에 받지만 학업 때문인지 여자이기 때문인지 자꾸 이 승진에서 밀리게 됩니다. 레건이 보기에는 미국 역시 여성이 창업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벽과 편견과 또 자본 투자의 한계라든가 그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통계로 알아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여성이 창업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남성의 기업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정말로 일을 못하는 것인가?
일과 생활의 균형보다는 규모 확장에 신경을 써야 하나? 이런 질문에도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한 친구와 함께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 모슬림 모포를 활용한 육아용품, 포대기, 속싸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육아용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9개월 동안은 아이디어만 품고 있었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하자, 해보자 이랬다가 너무 바빠, 이렇게 바쁜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한 9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와 함께 자본을 투자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영국 그 황실에서도 그 사진이 파파라치한테 찍혔는데 레건이 만든 아데나 나이스에 꼭 찍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레건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비결은 자신을 믿고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일하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운 여성일 수도 있고 또 성취감도 없고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직장을 그만둘지 고민하는 여성일지도 모릅니다.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충고를 따를 필요도 없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던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경험을 했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약이 전부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약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레건이 제일 좋아하는 그 작가, 그 말 한마디가 미국 에세이 작가인데요. 존 버러스의 도약하라. 그러면 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창업할 때 회사 사무실에 붙여놓고 항상 자신을 동기부여했다고 합니다. 도약한다는 것은 내가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뭔가를 하나 더 한다라기보다는요, 그 한 단계 위로 도전하는, 껑충 뛰는, 퀀덤 점프라고나 하죠. 그 도약의 기회는 많진 않지만 가끔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약으로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6시에 일어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저도 그냥 평범한 엄마에서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업가로서 마치 동시에 접시를 한 3-4개 돌리는 듯한, 묘기를 부르는 듯한 그런 바쁜 시간이지만 그런 도약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성장을 하고요. 우리 의식도 올라가고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할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이 레건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도약하라입니다. 늘 그렇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방식, 똑같은 사고방식, 생각으로 선택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위로 성장하라 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레건이 또 이야기해주는 게 있어요. 바로 엄마의 죄책감입니다. 일하는 엄마들, 일하지 않더라도 항상 엄마들에겐 죄책감이 있어요. 난 너무 부족해. 엄마로서 부족해. 이렇게 막연하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레건은 꼭 집어서 엄마의 죄책감이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 죄책감이란 자신만의 시간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이므로 가족에게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게 바로 죄책감이다. 저 역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또 제가 원하는 일을 하나씩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죄책감, 갈등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못한다는 그 생각들, 아이는 점점 자라가고. 그러면서 레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나는 여전히 엄마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딸들과 떨어지기 싫지만 딸들이야말로 나의 길잡이 별이다. 나는 우리 딸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15년 뒤에 어느 칵테일 바에서 내 딸들에게 마티니를 홀짝이면서 아데나 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거 아니? 엄마가 만든 거야. 너희들이 전부 아기처럼 쌕쌕 자고 있던 어느 한밤중에 우리 집 부엌에서 아데나 나이스를 만들었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나는 딸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음을, 도약할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 너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을, 그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물론 뭐 많이 벌면 좋겠지만 저의 목표와 꿈도 똑같습니다. 저희 딸이 나중에 엄마도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했고 그걸로 즐거워했고 열심히 바쁘게 살았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걸 삶으로 보고 배웠잖아요. 그 뭐 잔소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늘 삶이었고 엄마의 뒷모습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 딸이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사업을 모른다는 헛소리가 지겨워서 책을 한번 봤는데요. 미국 엄마들이나 한국 엄마들이나 다 똑같죠. 아이 키우면서 남편과의 그런 사소한 갈등들을 이겨내면서 조율하면서 도약을 이뤄내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내가 도약해야 되는지, 뭔가 다른 도전 앞에 망설이고 있는 우리 엄마분들, 우리 맘스 패밀리들이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는 그런 엄마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맘스 라디오 많이 구독, 좋아요 올려주시고요.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읽는 책들을 한 권씩 엄마들한테 이렇게 소개해야겠다 생각해서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들. 파이팅!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 라디오.